전체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7페이지예요. 여러분 노트에 필기되어 있는 내용 보면 철기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가 발명되고 철제 무기가 발명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 농업 생산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이 활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여러 나라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럼 그 여러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지도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이 지도를 칠판에 그릴게요. 그럼 여러분도 노트에 함께 따라 그리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한반도예요. 간단하게 그리세요. 그림 못 그려도 괜찮아요. 이게 한반도고 여기 이 땅이 지금은 중국 만주 땅이에요. 그럼 이걸 왜 그리냐? 어느 지역에 무슨 나라가 있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여기는 어디구나, 여기는 어디구나, 여기는 어디구나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쓸게요. 자, 첫 번째 외우기는 여러분 쉬워요. 자, 제일 위에 여기 만주 땅이었던 현재 중국의 땅 만주 땅이었던 데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 제일 북쪽에 쓸게요. 부여가 있었어요. 부여. 그 다음에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여러분이 아는 그 고구려 맞아요. 자, 여기 고구려가 있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올까요? 동해바다 쪽으로, 이쪽이 동해죠? 동해바다 쪽으로 여기가 옥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옥저. 그러면 더 이쪽으로 내려올게요. 동해로 내려오고 남쪽으로 여기가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지역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삼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3자가 숫자 3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몇 개 있었냐? 작은 나라가 3개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 삼한이라고 안 쓰고 각각의 이름을 쓸게요. 자, 이쪽에 전라도 쪽에는 마한, 그 다음에 여기 경상도 쪽에는 진한, 그리고 여기 제일 남쪽 여기는 변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보면 총 7개예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맞은편. 선생님은 맞은편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나라의 사이즈는 어땠냐? 자, 여러분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일 위에가 제일 컸어요. 부여가 제일 컸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그 다음에 동해, 마한, 진한, 변화는 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쫙 외워야 돼요. 이 위치를 모르면 여러분이 문제집이나 시험 문제에서나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힘들더라도 쫙 외우세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맞은편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위치를 파악했어. 그러면 각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필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보통 노트를 우리가 이렇게 세로 형태로 쓰죠. 근데 오늘 나는 이렇게 가로로 쓰세요. 그래서 그 한 페이지 한 바닥을 전부 다 한 바닥에 우리가 필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한 페이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 이 네모칸을 그리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네모칸 안에다가 필기를 해줄 거니까 자, 잠깐 이거를 멈추시고 영상을 멈추시고 저 네모칸을 그리세요. 자, 그러면은 그렸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여는 어땠는지 고구려는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마구잡이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 머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정치, 경제, 풍습, 제천행사 이렇게 챕터별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각각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각 살펴봅시다. 이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가 부여라고 했죠. 그리고 이 부여와 이 고구려는 사이즈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 둘의 정치 형태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고구려 할 때 조금 이따 또 설명할게요. 이 부여부터 할게요. 부여는 나라의 사이즈가 컸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사이즈가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작은 나라들이 뭉쳤어. 그리고 왕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 쓸게요. 연맹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연맹왕국. 그럼 여러분 하나만 더 쓸게요. 부여랑 고구려는 거의 정치 형태가 유사하거든요. 자, 여기도 하나 쓸게요. 연맹왕국. 그러면 연맹왕국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연맹을 맺었대요. 연맹. 연맹이라는 건 뭐냐면 쟤랑 나랑 한 편이란 뜻이에요. 연맹. 쟤랑 나랑 한 편을 먹어서 우리 나라를 지키자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었대요? 왕이 있었대요. 킹이 있었다는 거예요. 킹. 그럼 선생님 그럼요. 다른 나라 왕이 없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나눌게요. 자, 부여와 고구려 사이에, 이 부여와 고구려 옥저 사이에 이렇게 나눌게요. 그럼 여러분 어디는 왕이 있었냐? 여기는 킹이 있었어요. 이게 왕이에요? 그럼 쌤! 옥저, 동해, 마진, 변은 왕이 없었어요? 네, 여기는 아주 힘센 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청동기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누가 있었냐면 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네가 더 큰 거예요. 부여, 고구려가 왕이 있을 정도로 나라가 더 컸던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연맹을 맺어서 왕이 있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어요? 그럼 이건 지금 그림으로 그릴게요. 여러분들 그리세요. 자, 부여에 가운데는 왕이 다스렸어요. 자, 나라가 있으면 가운데는 왕이 다스렸어. 중앙은 왕이 다스렸어. 그러면 나머지 넓은 땅은 누가 다스렸냐? 요즘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 나머지 땅은 니들이 알아서 다스려. 연맹 맺은 사람들한테 알아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 여기 쓸게요. 하나는 마가. 자, 여러분도 쓰세요. 또 하나는 저가. 또 하나는 우가. 또 하나는 구가. 자, 교과서 38페이지에도 이 단어가 있어요. 다시 불러줄게요. 하나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개. 그 다음에 가운데는 왕. 이렇게 5개의 부족이 연맹을 맺었어요. 이렇게 해서 부여를 다스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겨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이을게요. 그러면 야, 우리 5명은 이제 하나야. 잘 다스려보자. 5부족 연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쓰냐면 연맹왕국에다가 자, 칸이 없지만 쓸게요. 5개의 부족이 연맹을 맺었다. 5부족 연맹체라고 했어요. 5부족 연맹체. 그러면 자, 이 5명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각자 자기 땅을 다스리는 거야. 마가는 마가 땅, 저가는 저가 땅, 우가는 우가 땅, 그 다음에 가운데는 왕.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뭔가 잘못했어. 왕이 뭔가 잘못했어. 그럼 왕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얘는 왜 교체할 수 있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왕은 서로 연맹을 맺은 거라 거의 힘이 똑같아요. 왕이 야, 니네 잘못하면 다 없애버릴 거야 하고 이렇게 힘이 센 게 아니라 얘네는 연맹을 맺었기 때문에 힘이 똑같아. 그래서 왕도 막 마음대로 교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권이 굉장히 약했지만 왕은 있었다. 그러면 또 하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름 좀 특이하죠. 좀 멋있진 않잖아. 왕, 킹 이런 것처럼 멋있진 않는데 얘네 이름이 왜 이러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 지역의 짱들의 이름이 왜 이러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 한문으로 무슨 마자일까요? 힌트. 동물. 그렇죠. 말 마자예요. 말. 그 다음에 여러분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우가는 무슨 우자일까요? 그렇지. 소우. 그 다음에 구자는 무슨 구자냐면 여러분 우리 많이 키우는 거예요. 이거 집에서도 많이 키우고 많이 볼 수 있어. 그렇죠. 개. 개예요. 개. 강아지 개. 그 다음에 저는 뭐냐면 말, 소, 개 하나 또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이에요. 닭 아니에요? 그렇지. 돼지예요. 돼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말, 소, 돼지, 개. 이름 왜 이래? 호랑이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안 멋있어. 그럼 이름이 왜 이러냐? 부여에서 어떤 동물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가장 사람이랑 친숙하고 중요했다는 거야. 그렇지. 말, 소,
돼지, 개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아주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여가 뭐 먹고 살았는지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알 수 있겠죠? 짐작할 수 있겠죠? 부여가 뭐 먹고 살았냐면 자, 얘네를 키워서 먹고 살았던 거야. 동물 키워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자, 바로 경제로 이어질게요. 자, 경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얘네 뭐 먹고 살았냐면 목축했다는 거야. 목축, 동물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자, 먹고 살았으니까 농업도 했어. 농업도 했어. 그럼 이거 외우지 마시고 부여는 목축했어, 부여는 목축했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딱 보면 부여 여기 여러분 만주 땅이 넓긴 넓어.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북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어때요? 추워. 날씨 추우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농사만 짓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넓은 땅에 뭐 한 거야? 땅 넓으니까 여기다가 돼지 키우고 말 키우고 소 키운 거예요. 그래서 목축과 농업을 함께 했다. 이건 여러분 외우면 안 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는 이해하시고 중요한 단어 다시 할게요. 연맹왕국. 연맹을 맺었어. 왕도 있어. 그렇지만 이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서로 연맹을 맺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을 교체할 수 있었다는 거. 연맹왕국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고구려도 똑같아요. 고구려도 연맹왕국이었어. 그럼 여기도 부족이 몇 개였냐? 5개였어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 똑같이 쓸게요. 자, 여기도 5부족. 여기는 가로하고 쓸게요. 연맹체. 그러면 부여랑 고구려랑 왜 이렇게 비슷하냐? 여러분 고구려의 건국신화에서 보면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들어가서 알죠? 주몽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구려의 주몽은 어디서 내려왔냐? 부여에서 내려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와 고구려는 굉장히 유사한 정치 형태를 갖고 있고 사람 사는 것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똑같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 다시 일로 올게요. 자, 부여의 풍습 아직 안 한 게 있어서 다시 할게요. 여러분 부여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어요. 독특한 결혼 제도가 이때 있었는데 어떤 결혼 제도인지 일단 쓰고 할게요. 자, 형사 여기 앞에다 점 찍고 취수제, 형사, 취수제.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혹시 문제집이나 아니면 다른 시험을 보거나 나중에 여러분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할 때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알면 돼요. 되게 독특한 결혼 제도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한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데 자, 형수님이 우리 형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형이 죽었어. 근데 옆에 형수님이 있었어요. 그럼 형아가 죽었어. 그러면 그 와이프였던 형수님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슬프다 하고 그냥 살잖아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떻게 했냐면 그 형수랑 그 동생이 다시 결혼을 했어요. 뭔 말이야? 다시. 자, 만약에 우리 형아가 죽었어. 그럼 형수님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자식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 동생이, 형아의 그 동생이었던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다 같이 살았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말도 안 돼. 우리 큰엄마가 우리 엄마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이죠. 지금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왜 형수님이 왜 집으로 안 가고 왜 밖으로 안 나가고 왜 혼자 안 살고 이렇게 결혼을 했냐?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 혼자 먹고 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해서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결혼을 해서 다 같이 먹고 사는 그런 형태를 띄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해 변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제도도 있었다 하고 여러분이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런 제도도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제도 또 이상해. 이것도 이상해. 자, 순장. 순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왕이 죽었어. 중요한 사람이 죽은 거죠.
근데 이 왕이 죽어서도 계속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무덤 안에서도 계속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그 신하들, 왕의 그 시녀들을 같이 묻었던 거예요. 가족들을 같이 묻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죽어서도 계속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묻은 거죠.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끔찍하지. 살아있는 상태로 묻히니까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제도도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여러분 부여의 법은 좀 셌어요. 자, 법 쓸게요. 법.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이고 고조선에서도 이런 법률이 있었죠. 그런데 또 하나 요즘에는 있지 않은 법이지만 이때는 독특하게 있었어요. 자, 쓸게요. 자, 부여의 법이 좀 강한데, 자, 이 법이 좀 독특해요. 한번 볼게요. 일책12법이래요. 이름이 일책12법. 그럼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일책12법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해만 하면 돼요. 물건 훔쳤어. 내가 필통을 훔쳤어. 그러면 이걸 몇 배로 갚는 거냐면 12배로 갚는 거예요. 그럼 필통 12개로 얘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좀 강력한 법들이 있었다라고 이해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이제 몇 개 있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든지 순장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단어만 좀 염두에서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 제천 행사. 여러분 제사 지낸대. 어디에다가? 그렇지. 하늘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쌤, 그러면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네, 중요했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어디다 기도해? 하늘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이랑 단합도 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행사였어요. 그래서 다 기록이 남아있는데 자, 여기는 뭐라고 불렀냐? 제천 행사, 우리 행사한다, 이번에 하늘의 제사 지낸다, 우리 뭐 지낸다? 자, 쓸게요. 영고라고 불렀어요. 영고. 그러면은 이 고자가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북고자예요. 북. 그러면 북을 치면서 환영한다는 뜻이. 그러면은 우리가 북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하늘의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그 날을 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축제처럼 그래서 축제처럼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영고. 단어 좀 어렵죠? 영고.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부여 끝. 부여 끝. 모르는 단어들이 좀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모르는 단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아마 나중에도 큰 무리 없이 여러분 교과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고구려 넘어갈게요. 고구려는 했어. 부여랑 똑같아. 연맹왕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경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고구려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지금 한반도와 만주 사이에 경계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백두산이 있어요. 그럼 백두산 한가운데 고구려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백두산 근처에 이렇게 산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이 많아. 산이 많으면 농사 짓기가 힘들죠. 그래서 고구려는 여러분 뭐를 많이 했냐면 이 사람들이 또 싸움도 잘해. 싸움도 잘하니까 자 쓸게요. 약탈을 했대. 약탈이 무슨 뜻이죠? 그렇지. 뺏어오는 거야. 뺏어오는 거. 그럼 여러분 누구 거 뺏어왔겠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여는 큰 나라라고 했죠. 왕이 있을 정도로 큰 나라라고 했어. 그럼 고구려가 부여 거 뺏어왔겠어? 자, 얘네보다 약한 나라 거 뺏어왔겠죠. 고구려보다 약한 나라. 자, 여기 옥적 옆에 붙어 있었던 여기 동예 이런 애들의 힘도 약하니까 자, 얘네 거를 뺏어오면서 생활을 했던 거죠. 남의 거 뺏어온 거는 나쁜 거긴 하지만 무조건 이 고구려 나쁜 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를 먹고 살기 힘들었고 어쨌든 내 생명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했던 거죠. 그러면 선생님 방금 말했지. 자, 싸움 잘했다고. 여러분 주목 초등학교 때 배웠죠. 무슨 뜻이에요? 활 잘 쏘는 사람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를 중시했냐면, 자, 쓸게요. 무예를 중시했다. 무예를 중시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아주 독특한 결혼제도가 있어. 자, 독특한, 자, 쓸게요. 서옥제라는 독특한 결혼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서옥제가 뭐냐? 자, 여기 보세요. 결혼을 하는데, 자, 서자가 서방님이야, 서방님. 남편이죠, 서방님. 옥이 집이야. 서방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 어쩌라고. 자, 서방님의 집 뭐 어쩌라고.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여자네 집이야. 여기가 여자네 집이에요. 그런데 남편 된 사람이 어렸을 때 남편 된 사람이 여기다가 조그마한 이 여자 집 뒤에다가 조그마한 남편 집을 짓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여기 들어와서 살아요. 들어와서 살아.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살다가 아이가 생기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이제 여자랑 남자랑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원래 남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맨 처음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뭐 따로 살던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남자 집에 살던가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집도 짓고 왜 남자가 여기 뒤에 살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여자아이가 남자 집에 슝 가버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집에서는 여자의 노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이 여자의 옛날에는 여러분 농경사회였고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여자애만 슝 하고 데려가 버리면 이 집의 노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남자애가 와서 도와주면서 이 집에서 도와주면서 나중에 데려가니까 여자애를 데려가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도와주면서 여자의 노동력을 보충해주는 거죠. 독특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제도가 없지만 옛날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 서옥제. 좀 약간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서방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남자가 뒤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지어놓고 같이 살다가 자 이제 결혼하면은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가가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장인어른 집에 가가 집이에요. 장인어른 집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 집에 먼저 가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간다는 뜻이에요. 서옥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고구려는 제천행사 이름이 또 달라. 좀 똑같으면 좋겠는데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배워야 돼요. 동맹. 왠지 고구려랑 잘 어울리지? 우리 동맹을 맺어. 우리 싸움도 잘하니까 동맹을 맺어. 이런 느낌의 이름이죠. 그렇게 외우면 돼요. 동맹. 자, 그럼 여러분 부여 고구려 끝났어. 벌써 두 나라 끝났죠. 모르는 단어들만 체크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얘네 둘은 좀 비슷해. 부여 고구려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옥저 동해 좀 달라져요. 고구려랑 좀 달라. 왜 다르냐?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이제 한반도로 들어왔죠. 여러분 옥저랑 동해는 선생님이 가운데를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 얘네는 왕이 없어. 왜냐면 나라가 조그만해. 부여 고구려보다 더 작아. 더 작아서 굳이 왕이 막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냥 있었던 군장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쓸게요. 군장이 다스렸어. 군장 국가라고 불렀대. 그럼 여기는 왕이 없잖아. 왕이 없으니까 이 군장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 밑줄 긋고 자 선생님이 색깔 있는 펜으로 쓸게요. 자 읍군이라고 불렀대.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옛날에는 문재인 읍군 뭐 이렇게 군장을 읍군이라고 불렀던 거야. 하나 더 있어요. 자 삼노. 그래서 문재인 삼노, 박근혜 삼노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왕은 없지만 자 군장이 다스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옥저 밑에 내려오죠. 경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 바닷가잖아요. 옥저 바닷가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많이 나왔겠죠? 해산물이 나왔겠죠. 해산물 또는 소금 이런 것들이 나왔다.
바닷가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그럼 여러분 옥점 밑으로 내려갈게요. 풍습. 여기 좀 독특한 풍습이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독특한 풍습. 민며느리제 쓰세요. 민며느리제. 쌤, 민며느리가 뭐예요?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민며느리제는 사업제랑 약간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며느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며느리 맞아요.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데려오는 걸 결혼하고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 여자아이를 결혼하기 전에 미리 데려와요. 미리 데려와서 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 있는 남자아이와 결혼을 시켜요. 그럼 선생님,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같이 살면 되지 왜 미리 와서 살아요? 왜 미리 와서 사냐면 다 키워놓은 여자아이를 쏙 빼올 수는 없잖아. 다 키워놓은 이제 막 다 커서 이제 좀 일 좀 하려고 이제 노동을 하려고 하는데 얘를 쏙 빼오면 그 여자 집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이게 무슨 물건 돈 취급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얘만 쏙 빼오면 안 되니까 어렸을 때 대신 데리고 오고 키워주면서 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면서 노동력을 뺏어오지 않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민며느리제라고 표현을 해요. 옥저랑 고구려랑 이게 반대인데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자아이의 노동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옥저는 여러분 독특한 풍습이 하나 더 있었어요. 가족이 공동으로 무덤이라는 뜻이야. 가족을 같이 묻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나중엔 여러분 이렇게 뼈만 남죠. 이게 다 이렇게 썩으면서 몸이 썩으면서 뼈만 남죠. 그러면은 이 뼈들을 잘 추렸다가 이제 가족을 한 곳에 묻어주는 가족 공동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납골당에 다 같이 가족을 모셔놓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저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옥저는 제천 행사가 X표 치세요. 그러니까 제천 행사가 없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제천 행사가 없었던 것 같진 않은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외울 단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X표 치시고 자 동해 넘어갈게요. 여러분 동해는 좀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특산품이 좀 재밌어요. 특산물이. 그럼 특산물이 뭐가 있었냐? 자 첫 번째 단궁이라는 게 있었다. 단궁 교과서에는 안 나왔거든요. 자 그냥 써놓고 이게 있었구나.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단궁은 뭐냐면 여러분 자 괄호 열고 자 쓸게요. 활이에요. 활. 이런 게 특산물이었대. 이런 걸 잘 만들었나. 자 그 다음에 자 쓸게요. 과하마. 뭐야 과하마? 한문이에요. 한문이라 여러분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과하마 한번 볼까요? 과일나무 밑에 아래 하자야. 과일나무 밑에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마는 말맞자야. 그러니까 과일나무 밑에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일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밑에를 지나가야 돼. 그럼 말의 사이즈가 크지 않다는 거죠. 말이 작았다는 거예요. 작았다는 거. 지금처럼 막 이 경주마처럼 막 이렇게 높고 이런 말이 아니라 조랑말처럼 아주 작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특산물이었대요. 자, 또 하나 얘가 가장 특이해요. 한번 볼게요. 반어피.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퀴즈로 많이 해요. 왠지 물고기 느낌 나지. 자, 피는 피부야. 피부. 그러면은 뭔가 특산물이었다는 건 이 피부가 특산물이었대. 그러면은 뭔가 가죽이 특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어가 뭐냐? 반어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은 자, 바다표범이에요. 자, 바다표범. 자, 이렇게. 선생님,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자, 바다표범의 가죽을 벗겨서 특산물을 삼았다는 거예요. 특이하지? 요즘 같으면 바다표범 우리 뭐 동물원에서밖에 못 보죠. 근데 옛날에는 이 동해 바다에 바다표범이 그렇게 많았대. 그래가지고 특산물로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보통 동해가 생산을 해서 어떻게 하냐? 보통 어디에다 많이 바쳤냐면 여러분 싸움 잘하는 고구려에 많이 바쳤다고 해요. 교과서에 안 나왔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특이하다. 바다표범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내려갈게요. 동해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풍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쓸게요. 첫 번째, 족, 외, 혼. 족, 외, 혼. 보세요. 족. 그 부족 안에서 자, 외, 부족 바깥에서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혼인을 하긴 하는데 같은 부족끼리 안 한다는 거야. 같은 부족끼리 안 하고 다른 부족끼리 결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 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책화는 뭐냐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잘못을 했냐? 자, 쓰세요.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 정왕동에서 사는데 저기 은행동을 침범했어. 그러면은 뭐로 배상을 하냐면 소나 말 등으로 배상한다. 소나 말 등으로 배상한다. 미안해, 내가 넘어가서 미안해 라고 이렇게 배상을 하는 게 책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지금이랑 다르죠? 옛날에는 그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됐구나 라는 걸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땅, 내 땅이 되게 중요했나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이랑은 다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천 행사 있었어. 옥전은 없었는데 기록이 없는데 여기는 있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제천 행사 할 때 하늘의 제사 지내면서 막 노래도 부른다니까? 춤도 춘다니까? 진짜 춤을 춰요. 하늘에 대고 춤을 춰. 자, 쓰세요. 무용할 때 무예요. 자, 무천. 하늘에 대고 막 춤을 추는 거야. 근데 이게 일반 사람이 춤을 췄는지 아니면 하늘의 제사 지내는 뭐 무당들이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춤추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무천. 여러분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외워야 돼요. 자, 외우시고 그럼 여러분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4개나 끝났어. 이제 마지막 4만만 남았어요. 4만만 남았어. 조금만 집중해서 4만까지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4만은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3개라서 4만입니다. 각각 다 다른 나라였어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4만이라고 부르는 거지 마한 따로, 진한 따로, 변한 따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은 마진병 이렇게 외워요. 뭐 여러분도 마변진으로 외우든 뭐 하던 이 단어 외워야 돼요. 마진병. 그러면 얘네는 작아. 사이즈가 작아요. 부여보다 작고 고구려보다 작았단 말이야. 그럼 얘네도 왕이 없었겠죠. 왕이 없어서 자, 쓸게요. 얘네도 역시 군장이 다스렸어. 군장. 그런데 이 군장의 이름이 뭐였냐? 자, 색깔 있는 펜으로 씁니다. 여기는 up근섬로라고 했어, 앞에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신지. 예를 들면 박근혜 신지, 문재인 신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읍차라고 불렀대요. 신지, 읍차 이렇게 불렀대. 알았어, 오케이. 군장, 나라의 사이즈가 작았으니까 군장이 다스렸구나. 신지, 읍차가 다스렸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 근데 여기 독특한 게 있어. 별표 칠게요. 약간 어려워요. 자, 별표. 그럼 왜 별표 치냐? 군장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야. 나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지위가 하나 더 있었어요. 걔 이름이 뭐냐면 자, 쓸게요. 여기도 색깔 있는 펜으로 자, 천군. 자, 센스 있는 학생들은 느낌 딱 오죠? 눈치 빠른 학생들 느낌이 뭐가 와? 천자가 왠지 먹은 것 같아. 천자가
하늘천 맞아요. 그러면은 하늘의 임금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늘에 뭐 하는 사람. 그렇죠.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얘는 종교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중에 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냐면 자 쓸게요. 자, 조그마한 동네에서 사는데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소도라고 해요. 소도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소도는 천군만 사는 데잖아. 천군이 사는 데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사는 데니까 얼마나 신성하겠어. 신성한 곳이라 더럽혀지면 안 되겠죠. 신성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범인이 막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쫓기다가 일로 쏙 들어가 소도로. 그러면은 거기 잡으러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범인이 쉽게 들어오기도 힘들겠지만 자 함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쌤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특이해요? 얘들아 이게 왜 특이하냐면 청동기 시대 때 배웠을 거예요. 청동기 시대 때는 정치하는 사람이 제사도 같이 지냈다고 그랬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정일치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 봐봐. 군장 따로 있고 창군 따로 있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이거 볼게요. 얘는 정치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얘는 정치하는 사람. 얘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가 똑같아? 아니지. 각각 다른 사람이죠. 자, 다르죠? 자, 색깔 있는 펜으로 쓸게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쓸게요. 재정 분리 사회이다라고 합니다. 재정 분리 사회. 제사와 정치가 이제 분리됐다는 거죠. 요즘이 그렇죠. 재정 분리. 그래서 아마도 청동기 시대 때는 얘네가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정치하는 사람과 종교 제사 지내는 사람이 분리됐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가장 독특한 경제는 뭐냐면, 자, 여기 쓸게요. 사만에서 가장 독특한 거. 자, 첫 번째, 얘네는 농사를 짓긴 지역. 농사를 짓긴 짓는데 딱 봐라. 여러분, 여기 남쪽이죠? 남쪽 날씨 따뜻하잖아요. 날씨 따뜻하니까 뭐가 잘 되냐면, 벼농사가 잘 돼요. 벼농사가 잘 돼. 우리가 먹는 쌀, 가장 일반적으로 먹는 벼농사가 잘 되니까 좋았겠죠.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되는 곳은 항상 옆에 뭐가 있냐면 저수지를 끼고 있어요.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수지를 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특한 거 하나 더. 여기 중요해. 자, 별표 칠게요. 맞은편 중에 여러분 마한지난 변환 모두 다 벼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가장 독특한 건 뭐냐면 자, 여기 쓸게요. 변환이에요. 변환. 쌤 왜요? 자, 왜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변환에서 뭐를 생산을 많이 했냐면 철을 생산했어요. 철을 생산했어. 그리고 화살표 치세요. 수출까지 했어요. 수출. 그럼 여러분 여기 변환에서 철을 생산해서 일본으로도 수출하고 한나라의 군연에도 수출을 했대. 그럼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거지. 왜 대단하냐? 당시에는 철기사회죠. 농기구도 철로 만들어, 그 다음에 무기도 철로 만들어, 심지어 철로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철을 생산한다는 건 이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반도체 생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해서 철을 생산했구나. 이게 좀 독특하니까, 특이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사만에 대해서 풍습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X표 칠게요. 풍습이 없었다는 게 아니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진짜 끝. 진짜 끝. 여기에 이제 제사 지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각각 이름이 있어. 영고, 동맹, 무청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외우기가 더 쉬워요. 자, 왜 외우기가 쉽냐면 자, 5월째 그 다음에 10월째
제사를 지낸대요. 그런데 몇 월과 몇 월? 그렇지. 5월과 10월에 지낸대요. 그러면 이거를 막 마구잡이로 외우지 말고 5월째, 10월째, 5월째, 10월째 이렇게 마구잡이로 외우지 말고 왜 5월이지? 왜 제사를 5월에 지낼까? 왜 10월에 지낼까? 여러분 해결합시다. 자, 이걸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아까 변홍사 지낸다고 했잖아. 변홍사. 그럼 씨 언제 뿌려? 모내기는 뭐 나중에 시작했으니까 자 모내기는 제쳐두고 자 씨 언제 뿌려요? 5월에 날씨 따뜻할 때 다 뿌려 놓는단 말이에요. 씨 다 뿌리고 제사 지내는 거야. 5월에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언제 거두어들여? 추석 언제 있는지 생각하면 돼요. 보통 10월에 거두어들이죠? 그래서 거두어들일 때 10월째. 씨 뿌리고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고 10월에 다 거둬들이고 나서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제사 지내는 거죠. 자,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역사 공부할 때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거 선생님도 인정. 그리고 외워야 될 게 있는 것도 인정. 그런데 마구잡이로 외우면 안 돼요. 마구잡이로 외우면 나중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싹 까먹어요. 심지어 1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이해하면 좀 더 잘 외워져요. 이해하면 잘 외워지니까 이거를 씨 뿌렸구나 5월. 그 다음에 거두어들였구나 10월. 이렇게 외우면 더 잘 외워집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방에 해주시고 선생님 오픈 카카오톡으로 해주셔도 돼요. 자, 오늘 수업 이만 마치겠습니다.